예,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는 창구인 오레이지 인천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동구청장 박준호입니다. 네, 별일 없었죠? 예, 별일 없었습니다. 네. 그때가 와 8월달에 오셨었네요, 작년. 예, 8월. 진짜 엊그제 같은데. 예. 내일이면 3월이에요. 1년이 지났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진짜 세상에. 아이고. 또 지난 겨울 동안 어떻게 남동구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나요? 눈 많이 온 날도 있고 그랬는데. 글쎄, 뭐 눈 많이 와서 뭐 습설로 인한 좀 피해도 좀 있었고요. 피해도 좀 있었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복구가 돼서 이제 주민들께 이제 보상까지 나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겨울만 되면은 뭐 항상 이제 폭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대비를 하고 있고 그 대비를 위해서 공직자들이 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다락 뭐 별다른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그런 건 있었습니다. 이제 겨울이 되면은 이제 자총이나 이런 봉사단체에서 이제 연탄 배달 공사를 좀 많이 요청이 오는데 올해는 2번밖에 요청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2번밖에 요청이 안 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 남동구에 한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세대가 한 23세대 정도가 됐었어요. 23세대가 정도가 돼가지고 우리 이제 복지과 직원한테 아직도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세대가 있었어야 되겠느냐. 그러면 그 밤에 또 연탄불을 갈아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 할 수 있다면은 그 연탄 난방을 뭐 전기나 기름 난방으로 좀 바꿔드려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다 설득은 안 되고 11세대가 설득이 된 것 같아요. 이제 한 세대는 이제 주택공사나 IH공사가 이제 임대를 하는 임대 가구로 이사 갔고 10세대는 이제 저희가 보일러로 바꿔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탄 떼는 세대가 이제 20세대에서 12세대로 줄어서 그래서 좀 연탄 배달을 좀 적게 했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네. 이게 되게 흥미롭습니다. 근데 사실 뭐 연탄 불편하죠. 네네. 불편하고 또 사고의 위험이 항상 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동치미 마신 기억 다들 있잖아요. 동치미 드셨습니까? 네. 누나들이랑 그냥 마당에 다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와, 그 어지러움은 지금도 생생해요. 빨리들 벗어나시고 그러셔야 될 텐데 또 이게 공사가 된 뒤에는 스스로가 또 감당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아직은 거부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또 있을 거예요. 그 거부하시는 이유들이 주로 그런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연탄을 배달해 드리면은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떼면 되는데 이제 물론 이제 자선 단체들이 좀 연탄을 갖다 주니까 보이니까 난방비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그런 걱정이 없었는데 이제 기름 보일러로 갖다 주면은 이제 기름을 수시로 사야 되고 또 전기 보일러면 전기를 내야 되니까 전기세를 내야 되니까 그런 걸 좀 걱정을 하셔서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가 주거 바우처 제도도 있으니까 난방비는 충분하게 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설득을 했는데 아직까지 다 설득은 안 됐습니다. 네. 그런 조건이라면 좀 저라도 나서서 설득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뭐 가구당 한 120만 원씩 벌써 지급을 했습니다. 난방비를. 네네. 아직까지는 좀 걱정이 있으시고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사실은 좀 내키지 않으시는 선뜻 그런 그렇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래도 한 내년에 혹시나 또 출연하시면 그때는 이제 완전 남동구에는 연탄 떼는 집 없다고 또 소식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남동구도 그렇고 인천 전체에 이제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세대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지난번에 출연하신 뒤에 여름에요. 뭐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주위 분들의 혹시나 뭐 피드백을 받으신 게 있나요? 가서 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든가 뭐. 글쎄 뭐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어찌됐든 저희 홍보실에서 이제 띄우니까 방송 나가니까 좀 청취 좀 했으면 좋겠다 띄우니까 들었는데 이제 저보다는 우리 배칠수 MC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위트가 있고 목소리가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그 직원한테 하여튼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분을 기억하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직원들은 그런 반응이 있었고 이제 좀 짓궂은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방송 이후에 꽃 배달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걸 물어봐가지고 답을 안 했습니다. 중요한 대목이죠. 답을 안 했습니다. 오늘 또 물어볼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또 물어보면 어떡하죠? 판촉물 어떻게 할 거냐고? 괜히 여쭤봤네요. 아이고 저 얼른 얘기 좀 덮고. 그리고 아까 저희끼리 약간 사담처럼 좀 재밌었는데
람바빠님이 정보를 주셨어요. 청천극장 청천파출소 건너편 일반 건물 지하에 코미디언 고 이미춘님이 소유하셨던 그랬다가 나중에 팔았습니다. 그러셨네요. 예. 팔았다는 것까지는 전 몰랐고요. 예. 네. 이렇게 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셨네요. 자, 고맙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두 번째 또 만나 뵙기 때문에 저도 좀 더 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네. 또 하나는 이제는 그 지난 벌써 몇 개월이죠? 꽤 오래됐죠? 한 7, 8개월 동안에 또 달라진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뭐 하고 계시다고 했었던 그런 일들도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도 궁금하고 남동구가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뭐가 일이 벌어지고 그러는 또 구다 보니까 네네. 주거 환경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죠. 주거 네네. 환경. 주거 환경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이제 다양한 이제 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을 해서 네.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좀 우리 남동구에는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한 7개 정도가 이제 재건축이 추진이 되고 있고, 이제 많네요. 재개발 예정지구 한 11개 정도가 이제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부나 이제 시정부 공모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간석 3동에는 뉴 빌리지 사업 우리 이제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고 네, 있고, 네. 또 남촌 도림동에는 도시 재생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이제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뉴 빌리지 사업하고 도시 재생 사업은 이제 국토부 공모 사업입니다. 이제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한 260억, 270억 원 정도의 이제 예산을 들여서 네, 이제 네.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좀 개선하면은 좀 지금보다 보다 나은 이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시에서 행복마을 가꿈 사업이라고 또 공모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남동구가 7개 지역이 선정이 돼서 이제 추진할 예정인데요. 이 예산은 한 개 사업당 한 33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비가 30억, 구비가 3억 원이니까 7개니까 시비 한 210억 원 정도를 좀 확보를 했고, 네, 그리고 원도심 저층 주거지 사업도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남동구에서 한 2개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MC님이나 아니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뭐 그렇게 다양하게 하냐, 뭐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되지. 근데 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면 좋은 면도 있지만은 좀 단점이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 보면은 원주민들 입주율, 재정착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낮죠, 많이.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냐,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서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은 곳은 그렇게 가겠지만은 그게 아닌 곳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공모 사업으로 좀 가야 되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 이렇게 보면은 주거 환경도 요즘에는 좀 아파트 단지를 지으면은 옛날에는 이제 이 콘크리트 성냥갑 같은 그런 분위기였지만 요새 녹지 그렇죠. 너무 많이 좋고 이제 쉼터가 많이 조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녹지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많이 있는데, 이제 주택가에 가보면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나 녹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구도심 특히 저기 제가 그 희망백화점 뒤쪽에 살았었는데요. 그쪽 우신구역이라고 그냥 뭐 예. 거기도 일단 재개발이 진행이 되다가 이제 주민들 간에 이제 찬성 반대. 그러니까 너무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촘촘해요. 예, 소송까지 가고. 너무 촘촘해서. 거의 간석 3동보다는 그래도 낫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간석 3동. 그래서 제 그 간석 3동하고 굴 4동이 좀 언덕진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 거기 현장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할머니 한 분께서 이제 공동주택 빌라 한 동 앞에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했더니 집에 가다가 힘들어서 좀 앉아 있다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 주택가에 가급적이면은 나무 하나라도 심고 의자 하나라도 벤치라도 만들어서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짜투리 공간만 보이면은 나무를 심고 벤치를 만들어서 이제 소규모 쉼터를 한 132개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132개는 좀 소규모 정원도 있고 이 빌라와 빌라 사이 공간이 있으면은 거기도 이제 의자를 갖다 놓고 나무를 심어서 주민들이 나와서 좀 쉬게 하고 또 모빌리티 정원이라고 이제 이동 정원입니다. 이건 필요하다면 컨테이너로 떠서 딴 데로 좀 이동할 수 있는 그 정원도 한 15개 정도 만들었고 그늘목 쉼터도 한 83개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 사거리 모퉁이 이런 데 가다 보면은
횡단보도 대기 차량들 쫙 있고. 예. 근데 그 차량들은 한 2, 3년 지나면은 색이 바라고 삭고 좀 낡은 모습이 되니까 대신 나무 그늘목을 하면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늘이 좀 커지고 하니까 이제 가급적이면은 그늘목 쉼터로 우리는 그 조성을 하자. 그래서 좀 그거를 많이 확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여졌는지 이제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이런 132개의 쉼터를 조성한 게 주민들을 위한 공간복지다. 그렇게 좀 좋게 평가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공간복지 대상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을. 하여튼 우리 녹지 공직자들이 아주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그런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많은 숫자와 많은 또 몇몇 가지 그 어떤 그 종류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후에 사실 유지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뭐 계획이라든지 예산이 나올 구멍들은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132개 소규모 쉼터가 있고 그런 거기에 웬만하면 의자들이 있는데 만들어 놓고 솔직히 저도 가끔 집에 가다가 이제 걸어가다가 이제 앉고 싶으면은 그런 의자를 찾아 앉으려고 하는데 좀 먼지가 많이 쌓여 있고 그러면은 좀 앉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한 번 안 앉으면 다음에도 안 앉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각 동에 이제 분산돼 있으니까 동장님들이 이제 동에서 봉사하시는 단체들과 좀 연계 좀 하고 그리고 저희가 어르신들 일자리가 한 7,761개가 있는데 그 동과 연결해서 가급적이면은 그 쉼터, 벤치, 그다음에 버스 정류장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은 주민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깔끔하게 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서 간, 동 간 좀 연계를 해서 좀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렇게 좀 공직자들과 좀 논의하고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또 만들어 놨을 때는 참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뭐 금속 부문은 녹이 쓴다거나 나무는 이제 갈라진다거나 맞습니다. 또 한 번 안 앉으면 저기는 좀 그렇던데 하면 그 사람은 앞으로 계속 지나가거든요. 맞습니다. 그 때 되면 니스도 칠해야 되고 니스. 그래서 이번에 동장님들이 각 자기 동에 있는 나무 의자, 버스 정류장 나무 의자 잘못 앉으면 이 바지에 찍힐 수도 있고 바지가 찍힐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MC님께서 말씀하신 니스 칠하는 작업을 하자. 그렇게 좀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저기 저 사포질하고 잘하시네. 니스 한 번씩 칠해야 됩니다. 그거 좀 못하는 사람은 사포질 안 하고 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거 사포질 반드시 사포질. 니스도 잘 먹고 잘 붙어 있기도 하고. 야 그래도 촘촘하게 이런 것들을 그 연계를 하고 또 연동하고 그러니까 그 각 주체들이 서로 그 내용을 깊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감하고. 그래야 움직이는 것이지 구청장님이 아무리 얘기하고 그래봐야 시키는 일이 돼서는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현장을 돌아다녀 보면은 좀 보이니까요. 그리고 또 동장님들이 또 많이 현장을 돌아다니시고 계십니다. 서로 사이도 좋으신 것 같아요. 2451님이 정각사거리 나무 그늘목 쉼터 멋지고 좋던데요. 그러셨는데요. 그 모빌리티 정원입니다.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또 피드백이 있으면 반가우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재개발로 인해서 미추홀구에서 남동구로 그 이후로 이사 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다시 원주민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참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실은 제 본적지가 9월 주공 아파트거든요. 예전에 거기 연탄 때는 아파트였을 때. 연탄 때죠. 5층짜리. 그 입구에 있는 그 아파트 그 단지 큰 단지 입구에 목욕탕 하나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거 우리 둘째 누나가. 그러셨어요? 있었습니다. 제가 밤마다 가서 타일 닦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 물론 이제 그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지금은 뭐 거기 흔적도 없고 높은 아파트들 들어서 그랬지만은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많이 겪었잖아요. 그 동호탕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동호탕 사거리잖아요, 거기가. 동호탕 지금은 정각 사거리인데 옛날엔 동호탕 사거리. 동호탕. 저기 희망백화점 아래 쭉 내려가가지고. 동호탕을 저희 누나가 자, 시간이 또 다 돼가네요. 야생화님이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나무 심는 것은 공기 정화에도 좋고요. 제가 허리 많이 아플 때 출퇴근 시간에 길에 잠시 앉고 싶은데 십정동은 그런 게 없어요. 부평구도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을 텐데 나이 드신 분들 요즘 많으신데요. 그러셨네요.
부평구청장님께 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차준택 청장도 뭐 사적으로는 제 친구입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질투날 정도로 너무 세밀하게 구정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세밀한데 지금 이거 없다고 그러는데 차청장님도 하실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요즘에 점점 이런 쪽으로 어떤 구청장 이하 많은 분들의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사실 고령화되고 있다고는 말은 우리가 많이 하지만은 실제 그 고령화 사회의 니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깊이 그죠? 좀 반영하지 못하는, 물론 뭐 예산 문제도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인식부터도 좀 더 계속해서 깊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고령화 사회에 대응을 해야죠. 저희가 지금 20% 이상 이제 노인 인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지 못한다면은 좀 오히려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고령화 사회에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밖으로 나오시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에 움츠리는 것은 소탐대실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제레미 스펜스 밴드 트래블링이라는 곡. 이 곡은 선곡 이유가 뭔가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수학 여행을 못 간 게 아니고 안 갔어요. 뭐 안 가도 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친구가 이제 그래도 여행은 좀 가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뭘 여행을 가냐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여행을 가기 전날 설레이고 막 기쁘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여행을 가기 전에 설레이고 기쁜 마음처럼, 근데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는 되게 느끼는 게 팍팍하다고 느끼더라고요. 지나고 나면 그날이 좋았는데 현재는 가장 팍팍하다고 느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은 여행 가는 기분으로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 곡을 신청을 했습니다. 내일은 내일 떠난다고 생각하면 뭐 그죠? 오늘부터 즐거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매일이 즐거운 거죠. 진짜 멋진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 됐을 때 안 떠나는 자신이 허탈하지 않을까요? 어제 내가 뭐 한 거야? 농담입니다. 콧빨간 갱년기님이 남동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다른 지역에 나와 살고 있지만 남동구는 저에게 참 고마운 곳입니다. 저의 첫 일자리가 시작된 곳이에요. 20대 초반에 간석동, 만수동, 구월동을 누비며 열심히 배달 일을 했던 곳입니다. 남동구에서 자리 잡아서 그 이후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소중한 추억이 깃든 곳이 저에게는 남동구입니다. 그러셨네요. 이런 생각을 지금 오늘 그 타구로 이사 가셨거나 타구에 계신 분들이 남동구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주시는 참 이례적인 날이에요. 성공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남동구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준일 사장님이 논현동 사시는군요. 우리 구청장님 나오셨다, 반갑습니다. 그러셨고요. 2451님이 남동구 평생학습관으로 남동 마을학교 설명회 갔다가 석발시장 들러서 장 보고 집에 가고 있어요. 그러셨네요. 요 아시는 내용이시겠죠, 당연히? 네네. 알겠습니다. 자, 요 질문을 좀 드릴만한데 문자도 하필 이렇게 와서 7836님이요. 남동구청장님 반갑습니다. 남동구에는 위험한 도로공사 이런 거 없죠? 최근에 그 사고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요 하셨는데 요즘 뭐 각 개인의 일 말고도 안팎으로 사건 사고들이 많고 또 큰 안전 사고들도 많고 그런데 항상 강조되는 게 그래서 예방 하잖아요. 이런 사고 예방에 대한 남동구만의 또 대책 혹시 있을까요? 좀 안심할 수 있는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뭐 어떻게 보면 지구 온난화로 기후 위기로 이제 폭염, 폭설, 뭐 폭우 등 자연 재난이 좀 예기치 않게 좀 발생하고 있고요. 또 뭐 화재나 인명 피해도 이제 사회 재난도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이 재난에 대해서는 초기에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재난 상황에 대해서 초기에 대응하고자 하루 24시간 365일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 인력 4분이서 이제 하루 24시간씩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참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희생을 해주시는 거죠. 저희가 뭐 물론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 재난 상황실을 운영하는 4분의 공직자분들께 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는 24시간 우리 공직자들이 관내에 있는 방범 CCTV 한 2,790개 정도가 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풀 HD
TV로 보면서 만약 상황이 생기면은 주민도 되고 예. 소방이나 경찰, 뭐 인천시나 유관기관과 이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염려는 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790개의 CCTV가 결코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어떻게 다 봐요? 근데도 동해 가면은 이제 주민 여러분들께서 아직도 좀 불안하니 좀 CCTV 좀 더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도 한 17억의 예산을 들여서 219개 정도의 좀 CCTV를 좀 추가로 설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비가 오면 항상 걱정되는 게 이제 반지하 주택이거든요. 그래서 반지하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하수 역류 방지 시설이나 이제 차수판이나 개폐식 방범창을 좀 설치해드리고 있고 또 옹벽 등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수시로 좀 관찰을 해야 되겠다 하는 옹벽에 대해서는 이제 계측기 이제 틈새 벌어지는 그 계측기를 설치해서 항상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4개소의 계측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위험하다 싶은 시설들을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제 남동구에 좀 비가 오면은 예전에 제가 좀 그쪽 남동구 국회의원 이윤성 의원하고 좀 생활을 했는데 전화가 옵니다. 논현동 모 지역, 남촌동 모 지역, 구월동 모 지역, 간석동 모 지역을 꼭 가봐라. 왜냐하면 거기 상습적으로 이제 침수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남촌동하고 논현동은 이제 상습 침수가 다 해소가 됐고 9월 3동은 이제 2017년 7월에 폭우로 인해서 반지하에서 주민 한 분이 좀 사망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이제 비가 일시적으로 올 경우 비를 담아놓는 우수 저류 시설을 이제 작년 10월에 마무리 졌습니다. 우수 저류 시설이요. 네. 지하에 대형 탱크를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비를 저장하고 나중에 11,500톤 규모라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11,500톤 규모는 좀 어마어마한 규모. 어마어마한 규모요. 네. 그걸 어떻게 질량으로 표현하기가 좀 그러네요. 저도 실감이 안 나서 여쭤봤는데 9월 3동 그렇게 하고 이제 간석 4동 지역도 이제 비가 오면은 많이 좀 물이 차기 때문에 그쪽은 우수조리 시설을 3개를 진행하고 있고 1개는 완료됐고 1개는 진행 중이고 1개는 이제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1개 진행 중인 곳이 이제 도로 밑에 하는 거거든요. 양쪽에는 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 있겠네요. 주민들이 좀 불편해 하셔요. 하셔도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공기를 좀 빨리 끝냈으면 좋은데 좀 공기를 서두르다가 오히려 또 그게 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위험을 막자고 하는 공사인데 주민 여러분들께 이제 좀 불편하시더라도 저희가 대비를 하면은 대비를 하면 간단하게 재난으로 끝날 수 있지만은 대비를 안 하면은 재앙으로 끝날 수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터키 2023년에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강도가 이제 9.8인데 한 5만여 명이 7.8인데 5만여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강도가 9.0이었습니다. 터키의 60배가 넘는 큰 지진 강도였었는데 사망자가 이제 18,500명. 근데 사실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에 깔려서 돌아가신 분은 90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쓰나미로 해서 돌아가신 거지 지진으로 해서 건물 붕괴로 해서 돌아가신 분은 90명밖에 안 된다. 근데 터키가 준비를 안 했더라고요. 1939년에도 7.7에 지진이 일어나서 32,000명이 돌아가셨고 99년에는 7.6에 17,000명이 돌아가셔서 2007년에 우리처럼 내진 설계를 의무화했습니다. 그 의무화해놓았으면 그걸 지키도록 했어야 되는데 2018년에 내진 설계 안 한 건물들을 단속을 했을 거잖아요. 그거를 고치도록 한 게 아니고 벌을 유예해 줬어요. 그렇게 하고 2023년에 그런 대지진이 또 발생한 거죠. 그래서 좀 주민 여러분들께 지금 저희가 우수 저류 시설을 만드는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주민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한 거니까 저희가 좀 최대한 좀 속도를 내면서 안전을 담보하면서 속도를 내면서 공사를 할 테니까 조금만 좀 참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신 번쩍 나네요. 그리고 또
그 내가 사는 지역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 좀 참으시면은 네. 안전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5674님이 희망백화점은 인천의 역사죠. 8, 90년대 최고였죠. 그리고 큰 종합병원 그 우리 외자병원 있잖아요. 외자 있어서 정말 좋아요. 그렇죠. 예. 또 하나하나 장점을 따지자면 또 많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그 CCTV 얘기도 하셨지만 그 수많은 CCTV들 그리고 또 남동 공단도 있고 막 이러니까 네. 예, 지켜봐야 할 곳이 정말 많은데 아까 그 얘기에서 제가 좀 생각이 머물러 있는 게 야, 네 분이서 진짜 힘드시겠구나 그 모니터링하기. 그렇죠. 어떻게 해도 참 근데 정말, 이제 이 AI들이 발달하니까 그 좀 위험성 있는 곳들은 또 미리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요걸로 그렇죠.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은 그래서 좀 수시로 저희가 지역을 돌아다니니까 요 지역부터 미리 띄우는 거죠. 네. 거기부터 띄우니까 그냥 그런 분들이 그런 시스템들이 있겠죠. 네네. 그 몇천 개를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바로 여쭤볼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살기 좋은 네. 남동구 구청장님 꿈꾸는 살기 좋은 남동구를 위한 정책들이 있는데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 복지 정책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올해가 시작된 지 벌써 또 2달이 지나고 3달째 넘어가는데요. 지금 아까 그 네 분의 그 감시하는 공직자분들도 올해부터 출범했다 그랬고 올해 달라진 것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올해 새로운 또 우리가 알만한 복지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복지 정책이 아니고 좀 새로운 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었는데 이제 저희가 그 장애아 전문 국공립 어린이집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튼 어린이집이라고 이제 만수동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너무 오래됐고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좀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지근거리에 장애인 복지관 지근거리로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공간을 저희가 찾고 있던 차에 저쪽 서창동에 LH 12단지가 있는데 거기가 좀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도 이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인근의 어린이집하고 통합을 하면서 그 국공립 어린이집 공간이 좀 남아서 저희가 이제 공직자들이 그 관리 주체인 LH공사와 또 주민들과 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쪽 우리 만수동에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너무 낡았고 너무 협소해서 이쪽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는데 좀 어떻게 좀 허락을 해 주시겠습니까 했는데 사실 솔직히 저는 걱정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반대할까 봐. 아픈 아이들이니까 좀 오면 안 된다 반대할까 봐 했는데 제가 너무 주민들께 죄송한 게 흔쾌히 허락을 해 주셨어요. 주민들이 들어와라. 그래서 아마 그걸로 5월로 이전을 할 건데요. 현재 공간보다 2.5배나 넓습니다. 그래서 좀 더 쾌적하게 아이들을 좀 케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어르신들이 좀 의료비 부담이 좀 많이 가니까 그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저희가 좀 단계적으로 좀 예산 관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접종에 대한 거 항상 요즘 화두 같아요. 정말 많죠 이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예산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뭐 65세 이상을 다 했을 텐데 재작년에는 75세 이상을 해서 한 3,427명 어르신이 접종을 받았고 작년에는 70세 이상 해서 1,666명이 좀 접종을 무료로 받았고 올해는 저희가 살펴봤더니 이제 65세 이상 이제 전 어르신들한테 이제 하는 건데 아마 대상자가 한 11,96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 마무리하면은 되고 또 다행히 시에서도 유정국 시장님께서 대상 포진 무료 접종을 하시게 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저희가 다 지출을 하던 것을 시에서도 좀 오니까 좀 살림살이가 조금 좀 펴서 또 다른 복지에 재원을 좀 투입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된 일이에요. 또 전통문화 정책도 남동구가 또 소홀히 하지 않아요. 요거 보니까 전통문화 교육관을 개관한다고요? 아무래도 좀 저희가 이 물질적으로는 좀 풍요로운데 이 정서적으로는 좀 빈곤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 전통문화가 좀 예의, 범절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고유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하기 위한 전통문화 교육관을 저쪽 예전에 가족
센터가 있던 지역으로 좀 이전을 해서 네. 우리 예절도 좀 가리키고 다도문화도 좀 가리키고 또 주민들이 또 학생들이 우리 전통 문화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좀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네. 아이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또 작년부터 쭉 이어져 오면서 확대를 한 그런 분들도 있고 네네. 또 새로이 또 그 올해부터 실시하는 또는 또 범위가 넓어진 그런 정책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어디 보자. 그 남동구 올림픽 기념관. 네네.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이 이게 사실 저희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체육을 전공했는데 네네. 그 저희 학교 다닐 때 갑자기 중간에 생겼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실기 수업을 글로 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원고를 보다 보니까 아니 이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니 잠깐만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이거 어떤 얘기인지 처음부터 얘기를 아예 해주시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 동구탄 근처에 있는 체육관이잖아요. 그렇죠. 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제는 그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게 한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랬죠.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시설이 노화가 돼가지고 사실은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네. 신축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공기가 한 5년 6년 행정 절차 이런 거 밟다 보니까 이제 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5, 6년 걸리다 보니까 이제 의견이 좀 분분했습니다. 네. 근데 시장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어떻게 정리했나요? 신축하는데 공기가 5, 6년 걸리면은 그 기간 동안에 주민들이 체육 활동을 못 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은 전면 개보수에 버금가는 예산을 줄 테니 그렇게 하라. 그리고 19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네. 1단계, 2단계, 3단계로 추진되고 있고요. 1단계가 이제 체육관은 다 이제 개보수가 됐습니다. 네. 2단계는 그 옆에 소극장이 있어요. 네. 예전에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네. 거기서 재롱잔치도 막 하고 그랬는데 네. 할 데가 없어서 저희 구청 강당으로 옵니다. 그 소극장도 이제 2단계로 이제 정비를 해서 아이들이 즐겨 찾는 그런 장소가 될 거고 이제 3단계로 이제 부설 주차장도 이제 추가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네네. 거기가 제 기억으로는 이게 단층이었었던 것 같고, 네. 예, 그리고 주변 공간은 꽤 넉넉했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거든요. 부설 주차장이 그 체육관 안에도 있고 체육관 바로 뒤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그 지하에 따로 이제 12, 50% 저희 구비 50%에서 지하 1층, 지상 1층에서 또 137면의 주차장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체육관을 이용하시는데 파가지고 또 만드는데. 예. 근데 뭐 거의 뭐 동네 분들이 오시니까 걸어서 오실 거고 굳이 또 차를 갖고 오신다면은 앞으로 주차장 문제는 이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자, 부총장님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 뭐 얘기 다 뭐 나눈 것도 있고 오늘 미처 못한 얘기도 있습니다만 뭐 기회는 또 있으니까 얼마든지 항시 일은 벌어지고 상황은 달라지니까 또 업무 보고 느낌으로 오셔야 될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자, 노래를 탁재훈의 내가 선택한 길. 네. 이 곡을 선택하셨어요. 네. 그 제가 실은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노래 나갈 때 한번 여쭌 적이 있거든요. 아니 이게 좀 여기저기서 욕 먹는 일인데 칭찬도 받지만 누구에게도 뭐 모두에게 절대 만족을 줄 수 없고. 근데 이거 왜 하세요? 제가 여쭤봤었는데 그때 이런 느낌의 대답을 하셨던 것 같긴 해요. 내가 선택한 길, 누군가는 해야 될 길.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저 말고 많은 길들이 있잖아요. 5천만 국민들이 각자가 선택한 길을 가는 거고 그리고 내가 선택한 길을 처음에 마음먹은 대로 가다 보면은 그 길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길도 되니까 그래서 우리 각자가 선택한 길을 최초에 선택한 목표대로 의지대로 가는 게 나를 위한 길이고 내 가족을 위한 길이고 우리 사회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든든하네요. 뭐 사실 지금은 남동구하고 제가 뭐 이렇다 할 연은 없지만은 딱 하나 여전히 제 호적을 떼어보면 저의 본적이 남동구 구월동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든 말하는 연결고를 만들어보면서 이것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출연 때 또 많은 얘기들 또 나누시기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종효 남동구청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탁재훈 내가 선택한 길 이 곡 들으면서요 인사드리고 저희는 또 4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